처음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텍스트 맞아.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이미지, 달리 같은 것들, 그죠? 이제는 텍스트 투 비디오가 되잖아요. 영상으로. 네, 그러면 결국 빅데이터 게임이 되거든요. 멀티모달에 대한 빅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져요. 그리고 빨리.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월간하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달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또 이제 한미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월간하신을 계속 꾸준히 봐와셨던 분들은 돈을 좀 벌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요즘에 책 쓰고 나서 제가 출연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책 제목이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투자. 네네. 책이 페이지 수를 보니까 네.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딱 이제 한 절반 정도 딱 읽었습니다. 엄청 열심히 읽고 있어요. 네. 이 책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유튜브 하고 이제 방송 출연하고 하면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 한 2년 동안은 거의 AI하고 반도체 쪽이 메인이었고요. 그런 내용들 거의 뭐 집대성한. 집대성. 네, 제가 그러니까 교과서를 쓰려고. 네. 그러니까 얼간아신 네네. 집대성 혹은 네네.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네네, 이제 맞습니다. 그동안 나와셔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이 다 있어서 저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잘 읽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급함이 느껴졌달까? 이게 또 여기 썼는데 또 바뀌었고 막 이런 맞아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파트 1만 한 업데이트를 한 5번 한 것 같은데. 이 썼는데 바뀌었어 또. 네, 막. 또 바뀌었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만큼 AI가 정말 많이 빨리 바뀌고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얼간아신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5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5권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5권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예판으로 사신 분들만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록이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직접 쓴 겁니다. 그래서 10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네. 네, 이게 지난번 책이 제가 부록이 대박이 났잖아요. 그쵸, 그쵸. 그 지난번 책 부록 1번이 한미반도체였잖아요. 시총 그치. 1조 2천억. 1조 2천억일 때? 네. 그때 1조 2천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AI 혁명 유망 기업 탑 10을 이 들어가 있는 예판을 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을 이제 말해드리고 싶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0종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네. 좀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주요 수요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주요 수요처라고 하면 일단 서버,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PC, 요 이제 3개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서버는 이제 분화되고 있죠. 이제 AI용 서버, 그리고 일반 서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요가 확실한 거는 여전히 AI 서버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반 서버, 이제 스마트폰, PC 쪽은 우리가 당초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못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들을 보면 뭐 기저 효과가 엄청나죠. 네. 전년 대비해서 뭐 75% 수준으로 지금 뭐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수출을 주도하는 거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인데 약간 여기서 이제 이거를 구조적으로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쪽하고 약간 불안하다라고 보는 쪽은 이제 어디서 엇갈리냐면 네. 과거 사이클 같은 경우는 보통 이 Q가 늘면서 업 사이클이 일어났거든요. Q, 양.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P가 늘면서 Q는 여전히 감산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도체 지금 업황 너무 좋으니까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이제 감산이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디램은 감산 폭이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감산을 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감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대박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좋을 수가 없다. 네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PC, 스마트폰, 서버 이렇게 보면 과거에하고는 좀 비중이 많이 바뀌었죠. 이게 좀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스마트폰 쪽이 40% 초중반까지 어허. 굉장히
큰 영역이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D램만 놓고 보면 삼성이 모바일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LPDDR이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D램은 모바일 쪽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서버나 PC 쪽이 높죠. DDR이라고 하는 규격 높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범용에서도 삼성보다 좀 더 좋은 흐름은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약간 그 P가 올라가면서 업사이클이 가는 게 구조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결국은 예전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은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아이템의 품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HBM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점점 더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 단순 비교로 보면 비트당 그 단가가 DDR5 대비해서 HBM이 거의 6배 비싸거든요. 비트당. 6배요? 예, 6배 비쌉니다. 그러니까 ASP가 6배 비싸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큰 거지, 물론 이제 감산에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런 그 주문형 메모리의 비중 확대가 저는 P가 올라가는 영향에서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뭐죠? 모건스탠리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반성문을 썼더라고요. 마이크론에 대해서 내가 HBM을 잘못 봤다. 네. 미안하다. 잘못 봤다 그러면서 셀에서 홀드로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안 좋게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HBM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렇게 간과했던 것이 시장을 잘못 보게 만드는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 초만 해도요. 네. 이게 AI 혁명이 본격화되는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반도체를 보시는 이제 그 어떤 선배님들조차도 이게 공급 기준으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해외 IB 쪽에서도 보고서들도 이게 HBM이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러다 만다. 뭐 예, 이런 했었고요. 느낌?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오는 보고서들이 지금은 HBM하고 일반 메모리 간의 프리미엄 차이가 그때 8배까지 났지만 이게 점점 갈수록 축소될 거다, 프리미엄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한 프리미엄이 3배까지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월간 안신에서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기술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수율이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P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이제 맞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 포스가 이제 맞아요. 내년에 HBM ASP를 5에서 10%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높였습니다. 높였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더 갭이 확대되는 거죠. 일반 메모리하고 HBM의 프리미엄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게 더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D램이 점점 HBM으로 비중도 바뀌고 뭐 네네. 이제 매출 비중으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 같고요, 그죠? 네네, 이미?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황을 볼 때 이제 뭐 PC, 스마트폰, 서버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좀 중요한 다음 키워드는 온디바이스 AI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뉴스플로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언택트 때 많이 샀잖아요. PC하고 스마트폰 많이 샀는데. 코로나 때,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벌써 그렇게 됐나? 네, 그렇죠. 3, 4년 됐으니까. 네, 안 바꿔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바꿀 만한 유인을 줘야겠죠. 그렇죠. 그게 저는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AI에 대한 포인트가 이번에 나올 거냐, 아니면 좀 더 있다가 나올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 가늠자가 저는 6월에 애플하고 퀄컴의 입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C하고 스마트폰 같은 내구 소비재의 어떤 그 수요 회복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온 디바이스 AI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구 소비재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한 3, 4년은 써도 되는 거라서. 네네. 그리고 핸드폰도 요새는 뭐 3년 써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바꾸기가 좀 그렇거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처럼 여보 바꾸고 싶은데 바꾸게 해줘 라고 얘기할 때 AI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필이 되느냐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하고 퀄컴의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애플은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라고 해서 WWDC 2024 그게 이제 6월 중에 개최가 되고 6월 있고요. 10일이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퀄컴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셋이 요 시리즈가요. 스냅드래곤 X 시리즈가 윈도우 OS용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퀄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떻게 보면 밀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하. 근데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텔 동맹이라고 해서 윈도우하고 인텔의 동맹이었잖아요. 아. 자, 윈텔 동맹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균열이 되고 이제는 암 코어 기반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데요. 아. 그 이유는 결국은 AI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인텔이나 AMD의 칩셋은 X86이라는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가 되는데 그게 전성비가 떨어집니다. 전선비가. 전성비, 전성비. 전력 대비 성능. 예. 아, 가성비가 아니고 네네. 전력 대비 성능이 성능입니다. 떨어지기 네. 때문에 전력 대비 성능을 높이려면 결국 저전력 코어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그 암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생태계를 펼치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열심히 밀어주고 있어요.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윈도우라는 그 누구나 PC 켜면 나오는 띠리링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바꿀 때 윈텔이 아니고 윈도우 플러스 텔이 아니고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퀄컴으로 바뀌고 암 기반으로 바뀐다. 네네. 근데 거기에는 전력이 들어있다.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것도 큰 변화네요. 전 세계에 있는 맞습니다. PC가 다 바뀔 건데 이쪽으로 바뀐다고 한다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가 아마 있을 텐데 이 퀄컴 행사도 그래서 중요할 것 같은데 또 관심이 많은 것은 애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뭐 LLM도 없고 뭐 AI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뭔가 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확실히 팀 쿡이 승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막 굉장히 조용한 이제 그냥 아저씨라고 뭐 생각을 하는데 네. 굉장히 판을 잘 읽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애플은 LLM이라고 하는 그 파운데이션 AI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오픈 AI의 챗 GPT 쪽으로 기울어가는 모양새거든요. 아직까지 뭐 결정이 정확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파운데이션 AI 모델 중에 제일 좋은 게 지금 GPT-4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막 경쟁을 붙여가지고 오히려 애플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해놓고 꼭 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시험 네. 볼 때. 야, 마지막까지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뭐 나오냐? 그래, 시험 전에. 그래서, 아, 그래? 그러놓고 꼭 시험 잘 보는 애들 있어. 네네. 약간 그런 느낌, 좀 짜증나는 느낌. 네, 맞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둘 중에 더 잘하는 거, 그래, 네 거 할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 애플에 그런 LLM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애플이 왜 그 LLM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이유는 맞아. 일단 OS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네, iOS라는 OS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죠.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I 업체들이 제일 매력적인 게 뭐냐면 빅데이터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애플처럼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없죠. 그래서 구글이나 오픈 AI나 둘 다 애플의 빅데이터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약간 애플 AI 못하는 애들 막 이렇게 우습게 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와 이게 멀티모달로 가면 결국 빅데이터 게임이 되는데 저런 파트너가 없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애플은 LLM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몇 년 지나면 하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 올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해볼 만한 게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iOS도 있어, 반도체 칩 설계도 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데이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줄을 서라고 하면 줄을 서는 거네. 그리고 오픈 AI도, 그렇죠. 제미나이도,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AI라는 게 사이클이 압축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경쟁이 굉장히 가열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AI라는 게 생각한 것보다 기술 상용화 속도가 빨라요. 원래는 처음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텍스트 투 텍스트가 되다가 텍스트 투 이미지, 달리 같은 것들, 그죠? 텍스트 투 이미지가 되다가 이제는 연말에 텍스트 투 비디오가 되잖아요. 영상으로. 네. 그러면 결국 빅데이터 게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AI라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비스, 에이전트 AI를 하려면 얘가 다재다능해야 되잖아요. 어떤 거든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너럴하게. 네, 맞습니다. 제너럴 그래서 AI. 멀티태스크, 멀티모달. 그래서 AGI라고 하지 않습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래서 그게 되려면
멀티모달에 대한 빅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져요. 아하. 그리고 빨리. 아하. 그러면 이제 애플이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LLM도 없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이제 그런 헤게모니를 좀 잡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애플이 하는 행사 6월 10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다음 달 월간 아신에서는 이 얘기를 또 막 네네.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신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가 주도 섹터로 가게 됐을 때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 기업에서는 애플하고 퀄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애플하고 퀄컴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 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칩은 서버 칩이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웹 서비스, 인프런시아나 뭐 트레이니움 같은 경우는 네. 자기들 서버에서 쓰는 칩이죠. 근데 이제는 디바이스에 쓰는 칩들도 굉장히 주문형 칩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번에 갤럭시 S25,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 건 요 3나노 공정 기반으로 하는데 아마 NPU, 그러니까 AI 전용으로 처리하는 NPU 블럭이 되게 많이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M4 나왔잖아요. 애플의 M4라는 칩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 안델공학 에러님이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동안 NPU 블럭을 계속 줄여왔어요. 애플이. 그러니까 AI를 강화했던 거죠. 원래 그러니까 이제 AI 네. 덜 하는 거죠. 신경 맞습니다. 덜 쓰는 거죠. 신경을 덜 쓴 거죠. 그래서 M1에서 원래 NPU 블록 면적이 6%였는데 M2 때는 4%로 줄었고 M3 때는 3%를 줄였어요. AI 블록을.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중간에 갈아엎어가지고 확 늘렸죠. 그리고 TSMC한테 3나노 웨이퍼 주문량을 50% 늘리니까 예, 엔비디아가 그냥 유탄을 맞아가지고 예, 그 블랙웰이 원래 3나노로 나와야 되는데 4나노로 나왔는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별개로 이야기로 에러님이 그 영상에 보면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네, 맞아요. 쪽에서 요거 얘네는 맞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많아졌다 맞아요. 막 이런 거 그린 이번에 거 형성돼 있어요. 7.7%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AI의 진심이라는 거고 네네. 이 칩은 AI 들어가서 돌아가는 그런.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아니 어차피 기존에 있던 아이폰 가지고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칩이 바뀌었어. 이렇게 맞아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래야 바꾸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바꾸는 칩이 이제 M4 칩이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체 설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자체 설계를 하려면 자동화 설계 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EDA 툴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시놉시스라는 회사하고 케이던스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고요. 국내에서 약간 주목할 만한 회사는 그냥 소켓 업체 같아요. 소켓 업체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리노공업이 제일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다 튜닝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ISC나 TSE 같은 회사도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수혜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